자, 이런 기준을 갖고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를 볼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참 된 얘기인데, 수소 관련주들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 뛰었죠? 많이 뛰었어요. 지금 뛰고 있는 종목도 있고, NK도 제가 월봉에서 너무 낮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NK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멤버님들하고 뭐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결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멤버님들하고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놔요. NK가 선순위에 있진 않았는데 원체 흐름이 좋았어요. 이날 8%, 이날 5%. 그래놓고 옆으로 쭉 눌림 목조죠. 그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놓고 모아놓은 종목들이 언제 날아갈지는 몰라요. 그것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EM 코리아라든가 전부 다 날아가죠. 그죠? 인트론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꼭 월봉 고점에서 날아가는 거 사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우측선에서 뛸 때 사지 말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뛰고 왼쪽 선에 있는 거 사란 얘기죠. 그래야 계좌가 불어나고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갔냐? 자, 두산퓨어슬이 본격 성장기가 온다고 합니다. 뭐 시장 확대에 맞춰 뭐 생산 확대도 하려고 하고 범한퓨어슬도 떴죠. 퓨어슬이 다 떴어요. 퓨어슬을 보면 S퓨어슬도 떴고 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본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 뉴스 아니더라도 어차피 수소 관련주들은 대바닥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뛸 자리에 있었어요. 자, 대형주들은 원체 좋아요. 좋은데 간단하게 챙겨보고 가면 대형주들이 주봉에서 추세를 다 틀어놨어요. 예전에 3주 전에 두산, 듀어프로셀, 상하프로테이크, 코오롱인더, 플라스틱, 효성중공 전부 다 틀어놨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태양광까지 이슈가 엮였기 때문에 최고가 찍고 있죠. 단 항상 알려줬듯이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는 반드시 조심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예전에 수소 관련주를 저희는 찍었었는데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수소 관련주를 보게 되면 뉴인텍이 대장주죠. 자 대장주인데 이 친구도 제가 월봉 바닥에서 해도 너무 하니까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이제 떴어요. 떴기 때문에 사실 뉴인텍을 뛰 들어가긴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날 상한가 이날 6%를 갔기 때문에 자 가격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기간 조정 좀 더 들어와야 돼요. 물론 지금 뛸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정이 더 들어와야 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식교선을 지켜주고 나가야 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사기엔 부담이 되는 거죠. 자 GMB 코리아를 봅니다. 월봉 H가 엄연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뛸 수 있어요. 20주선까지 뛸 수 있고 자 주봉에서도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줬죠. 20주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인 60주선만 뚫어주면 이전 목표가인 7,000원대까지는 회복해줄 확률이 있고 자 일봉에서는 지상에서 지하로 탈출한 241선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못 들어주고 내일 음봉 생기면 매수. 그러면 또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뛰어요. 그러니까 GMB 코리아 꼼꼼히 보시고 자 EGH도 제가 언제 낮다고 그랬죠. 많이 떨어진 친구예요. 이 친구. 자 보시면 자 보시면 EG가 예전에 월봉에서 그죠? 월봉위에서 대바닥에 있는 거죠. 대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20개월선까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전환 다 해놨더랬죠. 제가 그때 수소 관련주 찍을 때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가 추세전환 해놨으니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일봉에서도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쭉 나갈 수 있어요. 자, SPSL이 급등했죠. 오늘 PSL은 다 급등했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바닥 찍고 턴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자, 단기로 들어가더라도 24,800원 지금부터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20선 끝내주고 회복해줬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갑니다.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사실 물려도 큰 이상은 없는데 단지 지금은 241선 목표가 거의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는 61선이나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뛸 때 사지 말고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풍국주정도 수소 관련주예요.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낮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이랑 홀딩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순간 잘 뛰니까 풍국주정도 관심 있게 보시고 수소 관련주들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죠. 완전 대바닥에 있어요. 수소 관련주들. 자, 성창호토텍을 봅니다. 성창호토텍을 보면 예전에 제가 수소가 좋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떼었어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무너졌고 다시 돌아나가죠. 시장 살아나면서 자 오늘 20선 찍었죠.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또 떼요. 자
자,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추세를 전환해주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최소한 60주선까지는 한두 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시노팩스가 원체 강한데 시노팩스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교선을 뚫어줬어요. 요 20교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알려드렸죠. 20교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을 완전히 타요. 이렇게 완전히 타는데 거꾸로 뚫었다. 뚫어주면 지금부터 안 그래도 우상향인데 시노팩스는 이때부터 안 그래도 계속 우상향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노팩스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서 뛸 확률이 높아요.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해요. 계속 왼쪽 산이죠. 자,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순간에 반등한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왼쪽 산 시작돼서 중턱쯤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겠죠. 주식을 살 때는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우상향일 때 사는데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는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21선만 훼손하자면 사면 돼요. 그냥 지금쯤 사도 괜찮은데 단지 단기 단타로 대응할 때는 월봉에서 60교선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어디서 사서 손절할 거며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건지를 미리 계획을 딱 짜서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글로벌 SMH가 낮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요 근처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단이 오면 굉장히 매수해 볼만 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일선 훼손해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 친구는 요 가격대가 오면 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오면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글로벌 SM도 수소 관련주로 뛸 때는 순간 늦어도 확 뛰기 때문에 바닥 박스권이 왔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은 현대로템하고 좀 관련이 있죠. 당연히 수소 관련주기도 하고 현대로템 관련주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살아나면 살아날 수 있는데 현대로템이 진정 날아가 주기 위해선 일단 안 깨야 돼요. 여기. 자, 누군가가 거래량을 통해서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저번 달이죠. 거래량을 통해서 뚫어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24,500원이에요. 올라가 있죠. 깨지만 않으면 되는데 일봉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요. 주봉에서는 5선 지켜주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으면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이 좋아요. 관련주기도 하고 굳이 현대로템이 아니더라도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수소 관련주예요. 자, 평화홀딩스를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그리고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뛰어요. 한번 뛴 이력이 있는 친구는 반드시 뛰는 거예요. 단지 조정이 어디까지 몰라서 그런 거지. 자, 현대로템이 뛰면서 크게 상승했죠. 눌러주고 20분 회복해준 매수. 괜찮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평화산업의 월봉의 위치를 보면 이 친구도 꽤 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엄연히 이 선만 지켜주면 이번 주 종가상 지켜줬다. 그럼 결국은 뛰고서 눌림목 주고 또 뛰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21선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이 친구도 상승, 조정 또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자, 우수의 매수는 역대적으로 저점에 있어요.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낮은 위치에 있고 지금 매수해서 물려도 큰 하자가 없어요. 단지 일봉에서 이렇게 지겨운 공간을 잘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은 지금 뛰나가는 거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자, 요렇게 조용할 때 앞전에 이 친구가 한 8% 뛰었죠. 조용할 때 가만히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회복해 주죠. 즉 주가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체 바닥권이라 주식은 싸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니크가 급등했죠. 자, 유니크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은 데다가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 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완벽하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저 20주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단기로 짧게 봤을 때가 목표가 맞아요. 단 20주선 뚫고 나가는 순간 7,600원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추세는 좋으니까 굳이 매수하시려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내일 같은 날 매수해주면 돼요. 자, EM코리아도 좋죠. EM코리아 제가 옛날부터 계속 알려드렸었는데 멤버한테 알려드렸었어요. 자, 우린 이 종목을 A군이라고 그러죠. 이게 코로나가 떨어지다 만큼 떨어진 거예요. 해도 너무한 종목이죠. 바닥권에 있고 5개선 회복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물려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되고 아무리 못 가도 20개선까지는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종가상 만약에 20선 위에 올려놨다. 그러면 순간 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뛰었고 자, 오늘 뛰면 냅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물대예요. 여기가 목표가죠. 단기 목표가 3,600원. 내일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졌다. 그럼 내일 매수. 그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자꾸 올라가고 눌림목 주잖아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눌림목에 사는 거예요. 그럼 땅 뛰면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자, 동양 피스톤을 봅니다. 이 친구도 잘 보고 있으라시라고 그랬죠. 해도 너무한 거죠.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는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20주선까지는 쉽게 가요. 이렇게 매물대가 없어요. 자, 일봉에서는 이제 60에서 맞았으니까 내일 같은 날 또 음봉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일 같은 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수소 관련 뉴스는 내일은 쉴 수 있는데 내일 모레나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인플레 법안 통과로 해서 수소 관련주가 수혜를 보다. 또 떼요. 뉴스는 뛰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일 때 조용조용할 때 숨어 들어갔다가 막 화랑당 됐을 때 너무 좋아. 야, 수소 없으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때 파시면 돼요. 자, 세종공업을 봅니다. 세종을 좀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엄청 낮은 위치에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번 주 종가상 5주선만 지켜주면 20주선까지는 가고 여길 뚫었을 때는 매물대인 7,000원대를 회복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일봉에서 20은 찍고 나가고 있죠. 20을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삼부모터스를 봅니다. 삼부모터스가 이 공간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죠. 엄청 지지부진하죠. 지겹죠. 그렇지만 월봉의 위치가 역대급 바닥이고 주봉에서 이때 5선 올려놨죠. 거래량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뛸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뛰었죠. 뛰었습니다. 자, 이날 뛰고 하루 쉬고 또 뛰었어요. 이 친구는 또 뛰어요. 자, 일단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5일선 깨서 21선이 오면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분할로 모아나가도 되고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또 뛰면 다시 한번 여길 가고 240선 뚫어주면 중장기 투자로서 엄청난 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삼봉모터스도 꾸준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대우부품을 봅니다. 대우부품 어제 뛰었죠. 제가 대우부품이 월봉에서 해도 너무 짤 정도로 낮은 가격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찍었죠. 20개월선이 목표가인 거예요. 기다려야죠. 자, 미리 못 사신 분들은 강력한 수급주선이 60선을 맞고 떨어진 거죠. 당연한 거예요.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일봉에서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땡땡이가 그려진다거나 오늘 저점을 깨거나 5일선 근처가 오던 매수.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월봉 여기인데? 월봉 고점도 아니고 바닥이에요. 모든 개인들은 다 월봉 고점에서 사요. 뭐 모든 개인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고수분들은 안 그렇지만 자, 한신기계가 오늘 원전 관련주 조금 뛴다고 그러니까 야, 드디어 한신기계 시작하나? 이제 뭐 다시 시작인가? 아니에요. 왼쪽 산 오른쪽 산이죠. 잠깐 반등할 때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는데 뭐가 저기 이제 시작이야. 이제 끝난 거지. 반등할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종공업 삼봉모터스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바닥에 있단 말이죠. 이런 친구를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야죠. 자, 태강을 볼까요? 자, 태강을 올해 제가 조선기저제주가 원년이 될 거라고 그랬죠. 이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죠. 근데 또 다 여기서 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봉모터스가 삼봉모터스나 대우부품이나 세종공업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지금 안 움직이니까 사기 싫은 거예요. 지금 높이 뛰는 거 막 지금 싹 날아가는 거 막 월봉 고점 나 이런 거 사고 싶어요. 왜? 빨리 수익 내려고. 근데 물리면 손절 못 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게 돼요. 대신에 얘네들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태워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뛰어요. 뛰면 막 싹 뛸 때 야 좋대야 너야 좋대야 팔아 넘겨야죠. 이걸 세력들이 제일 잘 이용해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제 채널은 원래 스윙 채널이고 중장기 채널이기도 해요. 근데 스윙 채널도 스윙도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단타가 가능해요. 왜? 월봉 바닥에서 물려도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요렇게 대량거래 터지고 꼬리 다는 애들은 여기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말도 안 돼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도 물량 넘겨주는 거예요. 단타는 기다렸다가 눌린 목주면 또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방법을 잘 알려면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일봉에서 항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엄청 조용했죠. 이 주식이. 삼봉모터스가 뛰었죠. 이게 세력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또 뛰어요. 이해하셨죠? 우원개발이 오늘 뛴 게 시계를 두면 우원개발이 오늘 뛴 게 폭우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뛴 게 아니고 어차피 우원개발은 세력들이 이쁘게 작업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매집. 자, 똑같은 거에 삼봉모터스랑 자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삼봉모터스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저것만 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여기 있는 물량을 누군가 싹 잡아먹었죠. 얘네들이 세력이에요. 그럼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가만히 문봉에 매수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조금 지겹기는 해도 빵 때렸죠. 이렇게. 여기 21선에 사신 분들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거 참으면 돼요. 참았다가 또 기다려요. 그럼 또 떼요.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수익률이 얼마냐면 이게 4,000원짜리 5,400원 갔어. 그럼 432. 한 40% 나왔죠. 수익률이. 그러면 삼봉모터스 같은 애들이 이 바닥에서
일봉 바닥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 주가 이치가 낮고 주봉에서 돌아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일봉에서 음봉 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이 알아서 끌어올려준다는 얘기죠. 그죠? 요건 HLB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우부품, 삼봉부터 세종공업은 너무 겁내지 말고 그냥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GMB코리가 됐든 이지가 됐든 SP가 됐든 수소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대바닥에 있어요. 얘네들이 다 뛰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NK도 마찬가지고 알려드린 대로 NK도 엄청 의미 있는 거래에 들어왔는데 월봉의 이치가 낮기 때문에 단지 이 친구는 원래 수급주선인 60주선도 뚫기 어렵지만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을 뚫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절대 지금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놓친 거예요. 사시면 안 돼요. 눌림목 심하게 주면 봐야 되는 거고, 오늘은 패스예요. 자, DK락을 봅니다. DK락도 수소 관련주인데 조금 부담돼요. 자, 지금 20개선 돌파해주고 있는데 좋긴 한데 지금부터 20개선인 11,70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럼 밑으로 꼬리 달고 쭉 떨어져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종가상 11,400원 위에 끝났을 때, 11,400원 위에 끝났을 때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계획을 짜야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241선 지하권으로 조정 들어오면 여기서 사보는 거예요. 지금 또 날아간다고 사가지고 매물대 맞고 떨어진데 고점에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렸다 눌림목 주면 안 오면 안 사면 돼요. 얘 말고도 살 거 많아요. 자, 에코플라스틱을 봅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선 절대 깨면 안 돼요. 자, 좌측산 우하향 중이죠.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왼쪽에 매물대가 많아요. 누군가 개인분들이 많이 몰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 사든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물대를 안 맞아요. 근데 월봉 고점에서 우하향한 종목은 매물대를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뛰면 팔아야 되겠죠. 저걸 소화보시키면 20개선을 깨기 때문에 20개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한신기계로 가서 한신기계가 월봉에서 우하향 중인데 지금 반등한 대로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뛰면 바로 꼬리 잡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뛰면 바로 매도하고 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을 내가 매수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거든요. 너무 쉽다고? 쉬워요.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사면 되는데 많은 개인들은 다 여기서 사요. 야, 좋지야. 드디어 2차 전지 시대가 도래했어. 에코프로비엠 사야 돼. 여기서 사요.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로 좋다고 한 지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제 살려고 그러죠. 아니란 얘기예요. 패스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여기 있는 종목들 많아요, 지금. 여기 날라가려고 하는 애들. 얘네들을 사서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하나의 원리인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쫓아가서 지금 쫓아가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5% 빨리 먹고 나오려고. 그러다 물리면 마이너스가 10%가 되고 20%, 30%가 돼요. 그러지 말고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 안 간 애들 좀 안 움직여도 가만히 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갈 길 가고 쭉 날아가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자, JNK터도 월봉이치 낮고 단지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일봉에서 기다려야 돼요. 눌림목 줄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산업도 전기차 관련주이자 수소 관련주예요. 근데 바닥이죠.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리 못 가도 2만원대를 가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틀어놓고 있죠. 일봉에서 누군가가 자꾸 대량거래 터치고 있죠. 요 분들이 세력이에요. 자,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란 얘기예요. 털리지 않아야겠죠. 같이 매집하는 거죠, 세력하고.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팔겠죠. 장기적으로 여기서 팔면 돼요. 뛰면 팔면 되고. 그러면 단기 단타나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차피 저는 다 월봉 바닥에서 사요. 장기든 단기든 간에. 저 고점에 안 사요. 멤버들 다 여기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바닥이니까 늦을 수는 있는데 내가 단타면은 그냥 빨리 팔고 나오고 10에서 15% 팔고 나오고, 내가 중장기다. 그럼 쭉 들고 와서 70%에서 80%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중장기로 끌고 가면 전업 투자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3천 정도는 얘를 사놓고 2천만 원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사는 건 월봉 바닥에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고수분들, 단타나 스캘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왼쪽 산이든 오른쪽 산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효과창 보고 빨리빨리 파고 나오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1% 안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쨌건 수소 관련주든 아직도 바닥권이고 우리가 살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수소 관련주를 볼 거고,